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이토 히토리 씨의 부자의 인간관계 발췌독 해드리려고 해요. 돈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사이토 히토리 씨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부자의 돈에 대해서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모님 혹은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내는 파동이 돈에 깃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이 돈으로 마음껏 즐기세요 하며 상대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이라도 가서 느긋하게 쉬고 오세요.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반대로 얘는 불쌍하니까 하는 동정심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돈을 주면 그 돈에 그러한 파동이 깃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이유로 돈을 써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돈을 줄 때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되는 거죠. 돈에도 이 끌려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다만 돈을 돈 이외의 것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끌려오지 않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돈 버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하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해서 버릇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식과 말버릇을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나 꽤 부자잖아. 몸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 행복하지.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잘 됐다. 설사 돈이 없어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운이 넘치는 말을 해보세요. 이처럼 말의 영에 힘을 빌어 몸에 깃든 가난 파동을 부자 파동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뒤 돈과 경제를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세요. 돈 이외의 다른 것은 끌어오는 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 달리 돈을 끌어오려면 정신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자의 성공. 네,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한다.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욕이 전혀 나지 않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앉은 기분을 밝고 가볍게 전환시키면서 의욕도 무럭무럭 솟아나게 해주는 비장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000원 전차로 출퇴근하다니 훌륭한걸? 애들한테 웃으면서 대했으니 난 좋은 엄마야. 부하의 장점을 알아주고 칭찬해준 건 아주 잘했어. 이렇게 자신이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면 기분이 벅차올라 내일도 잘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화자찬을 하고 나면 의욕이 솟아날까요? 이것은 뇌에 칭찬 회로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에게는 겸손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국민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이 뭐 나한테는 무리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면 뇌에 불행회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이 불행회로가 생겨나면 매우 성가십니다. 일을 하다가 아무리 멋진 찬스가 생겨도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리 없잖아 하고 지레 포기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이미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행회로를 부셔버리려면 뇌에 칭찬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칭찬 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습관이 생기면 칭찬 회로가 점점 두터워지고 동시에 불행 회로는 점차 가늘어지죠. 하지만 막상 자신을 칭찬하려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일을 잘 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중에는 특별히 칭찬할 거리가 없으니 나는 스스로를 칭찬할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을 칭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만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을 테니까요.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 봅시다. 며칠간 이렇게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칭찬 회로가 생겨 동기부여가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설사 10년간 불행 회로가 지배하고 있었다 해도 칭찬 회로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며칠,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자신감이 붙고 계속 빠릿빠릿하게 행동할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칭찬 회로가 생겨납니다. 매일 자기 전에 내가 오늘도 늘 하고 있었던 일을 잔뜩 칭찬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욕이 솟아날 것입니다. 속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한다.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경쟁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친절해서 경쟁을 하기보다 길을 양보하거나 남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럿이 경쟁할 기회가 오더라도 순위는 늘 꼴찌거나 아래쪽에서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상위권은 대개 실력이 있거나 눈에 띄는 사람이 차지하죠. 그런데 하위권인 사람에게도 한 방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상위권을 점해왔던 사람은 사실 새로운 방식을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쭉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최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빌려 토끼는 반드시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야말로 하위권에 속한 사람에게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누구보다 빨리 해보세요. 새로운 것에는 아직 익숙한 사람이 없어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토끼가 푹 자고 있는 사이 거북이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척척 진행해 나갑니다. 토끼가 그것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순위가 역전되어 있죠. 지금까지 라이벌로 보이지 않았던 존재가 자기 손에 닿지도 않는 저 앞까지 가버리고 만 겁니다. 바로 이때가 상위권에 속했던 사람이 하위권에 있던 사람의 진짜 실력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특히 토끼는 반드시 잔다는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행동. 행운을 잡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자주적으로 움직이세요. 좋은 사람은 남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해내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런데 늘 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할 때 항상 남의 지시를 기다리는 버릇이 생깁니다. 명심하세요. 바로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당신의 운을 나쁘게 만듭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고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왠지 가라앉아 있거나 행복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이 없네. 그래도 누군가가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자주 기다리는 자세가 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기다린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마음으로 기다려봤자 오는 것이라곤 병이나 트러블, 세무서의 감사 따위일 뿐 즐거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나서서 어떻게든 디즈니랜드 입구까지 가야만 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집에서 기다린다고 디즈니랜드가 집으로 오는 일은 없죠. 미키마우스가 당신 집을 찾아오는 일도 없고요. 미키마우스를 만나고 싶으면 무조건 자기 발로 직접 디즈니랜드에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스스로 디즈니랜드에 가서 미키마우스를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미키마우스 인형 옷을 입고 양로원이나 요양원을 돌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남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 때 스스로 행동한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할 때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운도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사이토 이토리 씨의 책은 참 쉬우면서도 명쾌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좋은 책은 직접 구매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 권유해드려요. 그리고 바쁜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부자 인간관계 조금 더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스튜디오 엄나이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